자, 이번 시간은 이어서 우리 행정소송법 보시죠. 행정구제법에서 이제 두 번째 행정쟁송법에서 정식 쟁송 절차인 이제 행정소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좀 봤는데, 자, 우리 271번, 281페이지 03번 문제죠. 행정소송상 가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정답은 2번인데, 최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와 관련돼서 판례의 입장이 중요해요. 판례. 자,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가구제 시도로서 집행정지가 있고요. 이때 우리 행정소송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소송법에 없는 이 민사집행법에 있는 이 가처분 제도를 갖다가 이 가처분 제도가 과연 우리 행정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부정합니다. 판례는 민사집행법상 가구제 제도죠. 가구제 제도. 바로 가처분 제도가 있어요. 가처분 제도가 있는데, 이 가처분 제도는, 이 가처분 제도에 대해서, 우리 행정소송법상, 우리 행정소송법상, 이 집행 정지 제도는 특별조항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이 가처분을 갖다가 우리 바로 특별조항으로 보니까 민사집행법상 이 가처분 제도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준용 갖다가 부정합니다. 이 부정설이 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 부정설. 이걸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정지만 인정되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됐어요? 예.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인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인 우리 행정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사실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기준되어 있어요. 사실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인데 행정소송법이 이제 별도로 완전히 독립되어야죠. 이렇게 행정소송법 자체가 민사소송법에 대한 그 특별법으로 8조 2항 행정소송법 8조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소송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적용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나온 것이 아니라 전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옳은 것인데 무이동 확인 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들 취소 소송이나 무이동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집행정지,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이때 이거와 관련해서 같이 알아주셔야 돼요. 이거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문제인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 제기 이전에라도 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제도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고 한마디로 행정소송의 번안소송, 행정소송에 있어서 번안소송이 계속됐을 때만 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이후에 이렇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 제기 이전은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번안소송이 계속되어야 된다. 이것은 소제기에 의해서, 그렇죠? 소제기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이게 번안심리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행정소송 제기 후에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하고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내용하고 두 개가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온 지문이어서 꼭 해놓으셔야 돼요. 당장 표시. 집행 부정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렇게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 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 시 상태로 뒤돌아가는데 불과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거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집행정지는 적극적인 처분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처분,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자, 우리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법적 문제죠. 이렇게 해서 행정승법에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법조문과 함께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자, 이어서 272번 보겠습니다. 자, 취소 소송에서 협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1번이 답이에요. 자, 이제 요 1번 지문도 사실은 2016년에 나왔지만 그 전에도 계속 반복돼서 나왔고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을 통해서 이 태도가 바뀐 거예요. 자, 보시면 장래의 제재적 가정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실수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보세요. 요거 제재적 가정처분 기준, 이게 뭡니까? 이거 행정규칙이란 말이에요. 네, 행정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아닌 부령 형식.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법규명령이죠. 요거는 어떻게 설명드리는가 하면 요거 정확히 놓으셔야 돼요. 이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 있었는데 요거와 혼동돼서 보통 틀립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시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있어요. 자, 행정규칙 있죠? 행정규칙이죠. 이것이 이제 이거 보시면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이에요.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입니다. 이거. 그렇죠. 예, 이겁니다. 이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건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 있죠? 대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뭐로 봐요, 이거? 법규명령으로 보죠. 예,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그런데 총리령 또는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뭐로 봐요? 그렇죠. 법규명령으로 보지 않고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으로 봐요.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법적 성질,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때요 대통령령 형식이 이 제재적 가정처분 기준 요 내용과 똑같은데 요겁니다. 예, 대통령령 형식이 제재적 가정처분 기준 요거는 여러분들 이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어요.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좀 내용이 좀 더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됐어요. 근데 이거는요. 처음에는 그죠 전에 우리가 변경 전에는 판례 변경 전입니다. 전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어요. 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어요. 근데 전합체 판례 변경 그렇죠? 전합체 판례 변경을 통해서 이제는 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더 설명드릴 수 있지만 우리 결론적으로 이 지문 이외에는 안 나와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판결 요지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실제 형태에 맞춰서 내고 이거 가보시면 이거 소위 이익과 관련돼서 문제가 여러 번 출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변경 후죠. 변경 후 바로 전합체 판결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아느냐 모르냐 이 문제입니다. 판례 변경이 있었어요. 대통령령 형식이 제재적 가정처분 기준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령 형식이 제재적 가정처분 기준. 쉽게 말하면 법규명령성 인정 여부하고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잖아요. 요거와 별개로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은 이제 똑같이 인정되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히 판결 요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리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 3번, 4번, 5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볼까요? 건축 허가가 건축법에 따른 이격 거래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맞습니다.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왜냐하면 사회 건축물에 어떤 법 위반이 있어요. 법 위반이 있어죠. 특히 이격 거래를 위반했다. 그러면 이때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통해서요. 건물을 처음에 착수 들어가죠. 착수 들어가죠. 이때까지는 시정할 수 있어요. 뭐 건축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그 공사된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할 수 있는데 이미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이때 이 사회 경제적, 그죠? 사회 경제적 이익이 너무 크게 침해돼요. 개인이 그 이격거리, 예를 들면 2m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하면, 자, 개인이 침해되는 이익, 사익보다 이때 이 건물을 완성되고 나서 철거하는 데 있어 사회 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렇게 법률상 이익을 부정합니다. 즉, 원고 적격을 부정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손해배상 또는 사용료 정도로 해결합니다. 다른 그 위수단으로 해결됩니다. 일단 건축물이 이격거래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완성된 후에는 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죠. 소위 이익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이것도 많이 출제됐던 지문이고, 세 번째, 현역 임용 대상자가 입대한 후에도, 대자 빠졌네요. 입대한 후에도 현역 임용 통지 처분이 취소되면 원상 회복이 가능하므로 이미 처분이 집행된 후라고 할지라도 현역 임용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 이게 맞는 점이에요. 자, 네 번째, 지방의원이 제명 의결 취소 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 결의 취소로 의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제명 의결 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제명 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그래서 소위 이익이 이익 인정 여부, 그 다음에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는 판결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봐야 돼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또 사례 문제로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소위 이익 또는 처분성 인정 여부에서는 이 정도 나옵니다. 지문을 좀 길게 더 빼서 쓸 뿐이지 이렇게 좀 지문을 짧게 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어서 273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이제 좀 많이 나오는 주문인데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처분과 피고가 옳게 연결된 것은 할 때 정답 4번이에요. 이거 앞에서 잠깐 보셨죠? 봐보세요. 2015년도 국가적 국문제잖아요. 요게 뒤에서 이렇게 지문이 짧게 나왔잖아요. 이걸 길게 빼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법에 있어서는 항상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하고 그 판결 요지 입장, 판례의 태도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의 여러분들 만 페이지, 우리 행정법만 만 페이지로 공부하고 가셔야 하는데, 다른 과목도 하셔야죠. 여러분들 그 시간적,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합의제, 보통 합의제 행정청, 당해행정청, 처분청이 피고가 되는데 근거 법률에서 이렇게 위원장을 피고로 하도록 돼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번 문항 봐보세요. 여러분들 잠깐 여러분들 이거 볼 때 교재를 보고 따로 오셔야 돼요. 283페이지. 거의 다 왔는데 여러분들 요거 가장 기본적인 사항, 소소한 거 이런 꼭 일반적인 사항 꼭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교육 학예에 관한 도의의 조례 나오죠? 이때는 누가 피고돼요? 여러분들 요거 좀 1번 문항도 계속 반복되는 건데
자, 교육학예에 관한 도의회의 조례된 피고는 도지사예요. 도지사. 또는 교육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예에 관한 도의회의 조례 이렇게 하면 이런 조례 공포권자가 누구예요? 조례가 성립하려면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있어야죠. 의결이 있어고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외부로 공포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도의회가 되지 않고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있죠. 자, 이때는 다시 한번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에 관한 피고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지방의회가 이게 징계 의결 또는 제명에 관한 의결 같은 경우는 이 합의제 행정청이 됩니다. 합의제 행정청이 되어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거 다시 한번, 틀렸죠? 요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됩니다. 관련. 되고, 요거는 지방의회 의장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틀렸죠? 지방의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부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이 권한 없는 자동차 운전면허정 처분. 자, 내부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이 권한 없는 자동차 운전면허정 처분. 여러분들, 요거 3번 내가 해설 같이 봐보세요. 요건 제가 행정권한이 위임해서 내부 위임 있죠? 네, 내부 위임 있고, 자, 여러분들, 내부 위임 있을 때 권한이 이전 됩니까? 안 됩니까? 잠깐 그 내용을 보시면, 요 해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내부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의 권한 없는 자동차 운전면허 정처분은 경찰서장이다. 자, 판례는 내부 위임의 경우 권한이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위임청이 명의로 해야 한다. 수임청이 자기 명의로 한 경우는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고 한다. 자, 요거에서 좀 잠깐 문제를 보시면 요 3번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잠깐 보시면 요거를 알 때 3번은 아마 혼동이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요거는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여기 이제 그 상급 행정청 있죠. 예, 상급 행정청 있어요.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급 행정청 있죠. 하급 행정청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운전면허 면허 처분, 운전면허 누가 내줘요?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방경찰청장 이 사람이 운전면허 처분권자예요. 운전면허 허가를 내줍니다. 지방경찰청장이죠. 이렇게 오죠. 지방경찰청장. 여기가 이제 경찰서장이 있고요. 요거는 잘 그거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 면허권자, 이 면허를 갖다가 면허에 관련 면허권자예요. 그러면 면허 취소도 누가 해야 돼요? 이 취소도 지방경찰청장이 합니다. 자, 면허뿐만 아니라 또 영업정지라든지 영업정지, 뭐 취소, 이런 거 전부 다 지방경찰청장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 지방경찰청장이 내부임을 했어요. 이렇게 내부임. 자, 내부임을 하게 되면 자, 이거 권한 이전 돼야 안 돼요. 이거 권한 이전 돼야 안 돼요. 권한 이전 안 됩니다. 권한 이전이 안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경찰서장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기 내용 보면 그죠? 지방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장입니다.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이름으로 처분을 해야 돼요. 명의 처분을 해야 합니다. 뭐 여기 보시면 취소 처분이든 영업정지 처분이든 여기 중지 처분이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누구 이름을 낸다고요? 권한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경찰청장 이름으로 이렇게 어떤 처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뭐 중지 처분이든 뭐 취소 처분이든 그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누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이때요, 이 갑이 지방경찰청장 명의 이제 취소 처분이나 면허 취소라든지 면허 중지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때는 이때 갑은 피고가 누가 돼요? 누굴 피고로 해서? 지방경찰청장을 피고로 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건 뭐 상식이죠? 문제 안 되죠? 그런데 여기 3번 문항 보시면 내부 임을 받은 자에 불과한 경찰서장이 자, 권한 없는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했대요. 그럼 예, 이때 봐보세요. 누구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찰서장이 예,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명의로 하잖아요. 자기 명의로 하면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무권한으로 이렇게 무권한으로 자기 이름 자신의 이름으로 하면 자신의 명의로 하면 명의 처분이면 어떻게 돼요? 이 피고가 누가 돼요? 피고. 이때는 예, 경찰서장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예, 무권한이니까 권한 없는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을 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 자기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고요. 여기 보시면 17년도에도 또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 17년도에 이거 똑같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틀렸어요. 그럼 몇 번 나온 거예요? 자, 5번 나왔죠? 예, 앞에서 벌써 예전에 2번, 3번 나왔고, 작년에 나왔고, 또 이 문제 나왔어요. 15년에. 그건 총 5번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예, 물길 연결근 4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274번 보도록 하죠. 08번을 보도록 하죠. 자, 요 내용이 봐보세요. 여기 2015년도에도 나왔고요. 예, 이제 지금 앞에서 나왔던 한 사례를 갖다가 빼서 이렇게 이제 지문으로 나왔던 것을 빼갖고 이제 사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08번 보시면 274번 284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 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내부 위임했습니다. 누구한테요? 경찰서장에게요. 이에 따라 종로경찰서장은 자 누구 명의로? 자신의 명의로 갑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었다 빠졌네요. 자, 갑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피고 적격자는 보세요. 그죠? 예,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누가 되는 거예요? 종로경찰서장. 여러분들 내부 위임에 불과할 때 분명히 행정권, 우리가 내부 위임 때는 행정 권한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방경찰청장 이름으로 해야 돼요. 처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명의로 해버렸어. 자기 명의로 있으니까 자기 처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피고는 때는 무권한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됐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이 4번이었어요. 뭐, 그냥, 그죠? 우리 기출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자, 이어서 275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4번 문항 봐볼까요? 자, 옳지 않은 것인데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한 제기되죠. 원처분주에 의해서 취소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야, 이거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이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A처분을 행정심판이 대상으로 했어요. 이 A처분이 원처분이에요.
그런데 이 A처분에 대해서 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 기각 제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구제 못 받은 거죠.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 못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 원칙적으로 우리 행정승법은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A처분이 있죠. A처분, 원처분. A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각 개별 법률에서 필수적 행정심판 전취, 행정심판 필수적 전취를 취한 경우는 이 행정심판을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예를 들면 행정청이 갑한테 A 처분을 했어요. 이게 원처분이에요. 이에 대해서 내가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는데 내가 청구 기각시키를 받았어. 갑은 나는 부정받았죠. 갑은 나는 이때 행정소송, 취소소송 제기할 때는 이때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A처분, 그죠? A처분자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지 A처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제기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한 재결. 원처분주에서 취소성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이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284페이지 09번 요 해설 잠깐 봐보세요. 자, 여기 이제 해설 같이 보겠습니다. 09번. 자, 해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해서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이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한 재결은 심판 청구인이 실체 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 2017년 판례예요. 2017년 판례입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도 판례입니다. 2001년도 판례가 이렇게 15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또 반복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판례를 본 겁니다. 자, 이제 요거고 보셨죠? 그 참고해서 보시고, 자, 1번 문항 봐보세요.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취소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일반적 추상적 법령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요건 돼야 안 돼요. 요거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라 알아야 돼요? 처분적 명령. 맞죠? 또 뭐가 있어? 조례, 처분적 명령, 조례. 또 법률. 자, 처분적 법률 명령 조례 같은 경우는 처분성 있어요. 인정됩니다. 이거 같이 알아두셔야 돼. 자, 두 번째.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전부는 소송 요건으로서 맞죠? 직권조사사항이고, 여러분들 소송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에요. 재판관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자, 자백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더라도 그 전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봐야 한다. 직권조사사항이에요. 이건 상식이죠. 맞고. 세 번째,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그죠? 부작위, 그죠? 예. 자,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여러분들,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우리 무명항고성 없어요. 판례는 무명항고성을 부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행정소송법에서 법정 항고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소소송, 그 다음에 무이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정 외의 항고소송 또는 무명 항고소송 판례가 부정해요. 그래서 의무 이행소송이라든지 또 자기 의무 이행소송 이런 거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부적법소송이다 맞아요. 판례는 법정 외의 항고소송 또는 무명 항고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자, 지문만 좀 이렇게 길게 뺐을 뿐이지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276번, 285페이지 11번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보시면 2번이 정답인데, 우리가 이제 사정 판결을 하는 경우, 자, 사정 판결을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이 처분의 위법성,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 혼동 오시면 안 되는 것이, 그죠? 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이 사정 판결이 필요한지 여부. 그렇죠? 자, 사정 판결이 필요성 여부. 필요성 여부는, 그렇죠? 이 필요성 여부는, 사정 판결이 필요한지 여부는, 필요성 여부는, 이게 변론 종결시. 이 변론 종결시 같은 말이 판결시입니다. 네. 그죠? 보통 이걸 이제 혼동해서 이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사정 판결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위법성 유무는 이때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정 판결이 필요한지 여부, 필요성 여부의 기준은 변론 종결시 또는 판결시 같은 말이거든요. 보통 판결시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항이 정답이고 1번 문항 볼까요?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한다. 맞죠? 우리 행정행위에서 많이 있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사법심사 방식에 대해서 봤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세 번째, 조례가 집행행위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거 뭐라고 하죠? 이 조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이게 바로 처분적 조례예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자, 우리 행정행위에서 했죠. 네, 처분적 조례. 처분적 조례. 우리 행정입법에서도 했어요. 행정입법. 그죠? 자, 처분적 조례는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처분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취소성, 항고성의 대상이 됩니다. 됐죠? 예. 자, 네 번째. 취소성이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발생하나 기성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취소성이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발생하나 기성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이 기판력은 인용 판결이나 그 기각 판결에도 다 인정돼요. 하지만 이 기성력은 어디에서만 인정돼요? 인용 판결에만 인정돼요. 중요하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분명히 이거 말씀드려요. 기성력은 청구 인용 판결에만 인정돼요. 하지만 기판력은 청구 인용 판결뿐만 아니라 기각 판결에서도 인정된다. 자, 됐죠? 자,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기본 이론을 갖다 이렇게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빠르게만 정리해 봤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지문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어서 277번을 보도록 하죠. 취소 소송의 적법 요건인데,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정답이 2번인데, 봐보세요. 제소 기간이 적용에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란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날이에요? 추상적으로 안날이에요? 현실적으로 안날이에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안날입니까? 또 처분의 위법 여부를 인식한 날을 말합니까? 아니죠. 예.
제소기간의 적용이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다는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는 것이고 혹시나 틀린 점은 이렇게 틀려요. 추상적으로 안 날, 이거 틀리고 이것도 틀려요. 처분이 위법 여부를 인식한 날, 이거 아닙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심판을 청구해야죠. 그 다음에 취소성을 제기해야 돼요. 이때는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에요. 자, 그래서 처분이 위법 여부를 인식한 날, 이거 아닙니다. 처분이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성을 제기하죠. 이때 현실적으로 나한테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의미해요. 추상적으로 안 날,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많이 나오죠. 좋습니다. 자,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이게 지문이 길다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문이 길어지면 더 쉬워요, 시험은. 지문이 짧을 때가 위험해요. 지문이 짧아지면 사람들은, 이 지문은 시험이 쉬운가 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함정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두세 개 정도도 빠질 수가 있어요. 잘 주의하시면 피해갈 수 있지만, 거의 합격하시는 분들은 지문이 길고 짧으면 크게 좌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문제 푸는 연습만 하시면 충분히, 다 시간 내에, 10분 내에 풀 수 있어요. 20분 내에 푸는 분들은, 잘못하면, 시험 다음 연도 준비하셔야 돼요. 문제 푸는 것도 스킬도 실력입니다. 결국 문제에서 속도를 내면 이 지문을 갖다가 내가 갖고 있어야 돼, 기출지문. 특히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문제은행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문제를 갖다 이렇게 출제해가지고 문제를 계속 문제풀을 갖다 바꿔줘요, 이렇게. 근데 꽤 유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해마다 교수님들 3번 정도 해가지고, 3배수 해가지고, 보통 2, 300문제 정도를 갈아요. 그 나머지 기준에 있는 건 다 그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출제할 때도 기출문제를 거의 변형해서 냅니다. 자, 1번 문항 봐볼까요?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성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 우리 보시면 법정 항고성 보세요. 우리가 취소성 있죠, 무효동 확인소성 있죠, 부작위 위법 확인소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실정법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자, 무효인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무효 확인 소송으로 제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무효인 행정을 갖다가 취소 소송이 형식으로 제기한다 하더라도 판례는 인정해줘요. 본안 판단해 줍니다. 이것을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맞죠? 이때 중요한 것은 무효인 행정인을 취소 소송이 형식으로 제기한다 할지라도 취소 소송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그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 취지가 있으면 이 전치 취지를 갖춰야 합니다. 그죠? 취소소송 제기 기간 및,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 취지가 있는 경우 다 갖춰야 돼요. 다 충족돼야 합니다. 이거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이런 거 다 맞는 지문이고. 세 번째. 불용인 시행규칙, 그렇죠? 불용인 시행규칙이 형식으로 정한 처분 기준에서 선행처벌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 요건으로 삼아 후행처분을 하도록 정한 경우 선행처벌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실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앞에 나왔던 건 판례죠. 제가 대통령 형식이 제재적 처분 기준, 부호령 형식이 제재적 처분 기준, 법규 명령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령 형식이 제재적 행정 처분 기준, 부호령 형식이 행정 제재적 처분 기준, 법률상 이익, 원고직계 인정돼야 한대요. 요 내용입니다. 이겁니다. 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벌써 몇 번입니까? 6, 7번 반복돼 나와요.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이게 보통 제가 10개년도 공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미 우리 따로 이렇게 2016년, 17년, 18년, 3개년 봤죠? 다 봤어요. 그 이전에 있는 거, 7급이라든지 지금
국 보고 있죠. 여기 반복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자, 사부문항.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은 소송 요건의 하나이므로 맞습니다. 사실심 변론중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하고 이를 흠기를 하면 부적법 판소가 된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소송 요건에 관한 요건 심리는 본안 심리에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 요건 심리 결과 소송 요건, 취소 소송 요건, 제기 요건, 모두 가치 요건 하고 이제 본안 심리 넘어갔어요. 본안 심리 중에 이때 소송 요건에 관한 흠결이 발견되면 그 즉시 뭐 해야 돼요? 부적법 각하 판결. 소송 요건 흠결에 관한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해야지. 본안 판결, 청구 기각 판결하면 안 돼요. 그 내용입니다. 늘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가장 전형적인 문제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약 80점, 90점 구간까지 해서 응용 문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8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 쉽게 말하면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예요. 자, 이어서 278번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여기 박스 문제예요. 박스 문제. 이 박스가 안 쳐졌네요. 네, 박스 문제.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그런 것은 다툼 있는 경우 판례야 이렇게 돼 있죠. 자, 정답은 2번이에요. 기역, 디귿, 미음, 비읍이죠. 자, 요거는죠. 그동안 나왔던 시험 지문을 갖다가 모아서 해놓은 거예요. 요건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되니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보상금 결정이 이 기준이 드는 장애등급 결정.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지금 교재가 287페이지 돼 있어요. 여러분들 287페이지에 이거 좀 해설 참고해서 꼭 암기해 놓으세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평소에 눈으로 익혀 두시고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건. 모르면 틀립니다, 무조건. 행정소송법에서 반드시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하고 원고 적격 인정 여부 판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판결이 효력과 관련돼서 꼭 나와요.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역, 디귿, 미음, 비읍 이거 있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보상금 결정의 기준이 드는 장애등급 결정. 그 다음에 여기 지적소관청이 토지분할 신청 거부 행위. 그 다음에 건축계획 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진술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거 되죠. 나머지 한국마사회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이라든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이것도 앞에서 많이 했던 거죠. 예, 그죠?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좀 암기해 주세요. 자, 여기 287페이지 교재에 참고해서 꼭 암기해 놓으세요. 자, 이어서 16번, 우리 279번. 자, 289페이지 16번입니다. 네, 정답이 이제 1번이 드는데, 옳은 것이에요. 취소송이 기각되어 처분이 적법성이 확정된 이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직권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예. 맞는 지문이에요. 취소송이 기각되어서 처분이 적법성이 확정된 이후에도 처분청은 이때 직권 취소할 수 있죠. 예, 이 직권 취소는 재량상이에요. 맞고. 두 번째 볼게요.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 처분하는 것은 기성력에 위반된다. 아닙니다.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 종지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죠. 를 근거로 다시 가부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기속력에 미치지 않아요. 그 이유 사항은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행정청이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에 대해서 재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라도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행정청이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에 대해서 재처분을 하였다면 자, 그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면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기속력 위반하면 강행법규 때문에 위반이 됩니다. 그럼 요거 3번을 잠깐 해설 보죠. 289페이지 16번. 여기 보시면 봐보세요. 3번 해설 보세요. 행정청이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에 대해서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재처분은 무효가 되므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 무효고 간접강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 틀렸죠?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봐보세요. 기속력은 당해 취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며 그 밖의 다른 행정청은 기속하지 않는다. 틀렸죠? 기속력이 주관적 범위에서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요. 주관적 범위 보세요. 주관적 범위는 누구예요, 이거? 당해 행정청. 그렇죠. 당해 행정청 당연히 구속되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청. 이해관계청도 모두 구속해요. 이거 많이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다 구속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9번 봤고요.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네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 자, 취소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판결의 효력은 반드시 함재 법조문 나와요. 또 판례도 관련 판례도 나옵니다. 처분성 인정 여부, 원고 적격 또는 소위 이익 인정 여부, 판결의 효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옳은 것은 4번 문항이에요. 취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기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비친다. 맞습니다. 당연히 맞아요. 자, 1번 문항 봐볼까요? 판례는 취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고 보겠다. 틀렸죠? 자, 2010년도 속까지 문제인데 이것이 재작년도에 나왔죠? 계속 반복됩니다. 취소송의 소송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처분이 위법성 일반이다. 이것이 이제 통설 판례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나오죠. 예. 박스 문제로 나옵니다, 이거. 두 번째, 대법원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 주문 이외에 판결 이후에 설치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공개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틀렸죠? 이 주문에만 미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 판례도 많이 나오니까 저 한번 판례를 확인해 보죠. 289페이지 17번. 자, 2번 문항 그 해설 봐보세요. 확정 판결이 기판력은 그 판결이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 이후에서 설치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이 주문에만 미쳐요. 이외에 판결 이후에 설치된 거 미치지 않습니다.
요 하여튼 뭐 이 지문은 계속 반복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무조건 우리 교재 정도 요 지문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어서 3번.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 입장이다. 아닙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있죠. 있어요. 형성력에 관한 간접적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판결이 대세요. 근데 이 기판력은 여러분들 우리 그 행정소송법에 없어요. 없어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판결이 되려 그죠? 우리 행정소송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 규정 준용하죠. 기판력은 우리 민사소송 규정이 준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3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규정 없어요. 그렇다면 민사소송법상이 기판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다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